우리 질문부터 먼저 받읍시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 정사용 쪽부터 먼저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볼까? 9번? 209번. 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사용이 항상 이제 힘든 게 정사용이라는 게 이제 바르게 쏜 걸 정사용이라고 부르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평면에 수직으로 빛을 쏴야 돼.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내려간 놈을 정사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쏴야만 정사용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나마 좀 팁을 준 게 항상 정사용을 쏘면 작아지는 거지. 정사용이 무조건 작아져야 돼. 그럼 얘는 봅시다. 내가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자가 이거라 그랬어. 그럼 얘가 정사용이 아니야. 그림자는 맞는데 정사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요거랑 수직인 평면을 하나 잡아줘봐. 얘랑 수직인 평면을 요렇게 잡을 수 있겠지. 요렇게 수직인 평면을 잡아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정사용이야. 얘가 원래 놈이 되는 거고 얘를 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꽂은 애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기잖아. 선생님 요 원의 넓이를 S'이라고 놔보고 요 타원의 넓이를 S라고 놔볼게. 그러면 S에 정사용한 게 요 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또 각은 어떻게 될까? 둘이 이루는 각이 또 이 60도가 또 페이크인 거야. 우리 항상 요 놈과 요 놈이 이루는 각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연장을 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두 놈이 이루는 각은 여기가 세타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세타가 돼야 돼. 여기가 90도니까 60도고 그래서 30도가 요 두 놈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크니까 얘가 정사용이다라는 걸 좀 힌트로 가지면 되는 거고 둘이 이루는 각은 항상 연장해서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해주는 게 요 S''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지? 아 그림자의 넓이가 6루트 3이라고? 얘가 6루트 3이라고? 얘가 6루트 3이라고? 그럼 코사인 30도가 S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 2분의 3 파이라 그랬나? 그래서 얘가 9파이가 돼야겠다. 반지름 길이는 3이 답이 되겠네. 이런 게 정사용을 좀 힘들게 하는 거야. 다른 건 괜찮으면 넘어가서 여기 123쪽에 연습 문제. 3쪽 4쪽에 질문 있으면 해볼까? 없으면 넘어가고 쭉 가서 여기 130쪽? 선생님 어려운 거는 거의 다 하면서 가고 있긴 해서 괜찮게 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다시 풀어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많이 되고 아니 답장들이 없어. 나 자고 있나 봐. 잠깐 전화 좀 해봅시다. 일이구만.
얘기였어가지고 학교 아침에 안 깨워줬어. 안 깨워줘. 우리 집은 학교 갈 때도 안 깨워주고 학원도 안 깨워주고 알아서 가는 거지. 선생님은 학원도 내가 골라서 다녔고 내가 찾아가지고 나 여기 다닐 거니까 돈만 내줘 해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긴 한데 동생은 진짜 안 깨워주더라고. 안 깨워.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안 깨워. 일어나면 막 동생 일어나면 12시야. 난 12시. 이제 그때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어난다고. 한 번 진짜 호되게 당해봐야. 선생님이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강사 생활은 선생님 지금 한 16년 차인데 강사 생활하면서 아침 수업에 늦진 않았어. 늦진 않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시 수업이었는데 10시 수업이면 선생님 보통 1시간 전에 출근하지 않으시건 항상 아침 수업에 1시간 전이면 출근해서 나도 요즘에 한 9시쯤 출근하는데 그날도 10시 수업이었는데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눈 떴는데 9시인 거야. 눈을 떴는데 9시야. 왜냐면 나는 알람을 안 맞추고 살거든. 알람을 안 맞춰. 그냥 눈 떠져. 그냥 눈이 떠져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알람을 맞추는데 보통 알람 전에 깨거든. 근데 사람이 자기 전에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면 진짜 그때 눈이 떠져. 그 인식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도 요즘에도 한 8시쯤 일어나야지 8시쯤 일어나야지 하면 7시 50분쯤 되면 눈이 떠져. 내가 몇 시에 잔다고? 선생님 6시에 자거든. 6시에 자서 눈이 그냥 떠진다니까. 왜냐면 늦으면 진짜 속된 말로 뭐가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야. 내가 한 번은 눈을 떴는데 9시인 거야. 그때 이유가 너무 아팠어. 아파가지고 약을 좀 많이 먹고 잤더니 감기가 좀 심한 걸 센 걸 먹고 잤더니 취해가지고 3시간을 넘게 자버린 거지. 내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 2시간을 자야 되는데 1시간을 더 자버린 거잖아. 잠으로 1시간을 날려버렸다고 내 인생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 9시에 일어나서 진짜 불이 나게 씻고 출근했더니 한 9시 50분쯤 도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학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이제 밖에 서 있던 거지. 내 인생에 딱 한 번, 내 위기 그때 딱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그런 게 겪잖아? 그러면 이렇게 늦을 수가 없다고. 진짜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야. 자, 봅시다. 이제 모든 친구들이 연락이 됐으니 언젠간 오겠지? 자, 9를 봅시다. 오늘 갈 길이 조금 멀어. 갈 길이 조금 멀어가지고 좀 멀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볼게. 자, 9 봅시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야. 하나는 9를 볼 거고 하나 이제 드디어 벡터로 넘어가. 우리가 기하와 벡터잖아. 그 벡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오늘이 6번째 수업이지. 10회차 중에 6회차 수업이잖아. 절반을 벡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벡터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벡터를 좌표랑 연관시켜가지고 뭔가를 하게 될 거라 오늘은 약간 워밍업을 하게 되는 날이거든.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 오늘 워밍업이 힘들 거야. 힘든 하루가 될 거라고.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요. 처음 보는 표현이니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거든. 더하기 빼기 연산이 되게 불편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익숙해지는 듯 시간을 겪고 숙제할 때 딱 여기가 그래.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볼 때는 너무 쉬운데 집에 가서 했더니 내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풀리는 그럴 수 있는 파트라서 항상 이제 공부 잘 하면서 해봅시다. 자, 우선 9는 어렵지 않으니까 해봅시다. 원이랑 똑같아. 진짜 원이랑 모든 걸 똑같이 할 거야. 원에서 했던 걸 똑같이 답습할 거라서 똑같이 설명을 해볼게. 자, 원도 그렇고 9도 그렇고 정의는 똑같아. 정의는 우리가 원이랑 9랑 똑같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여기다 한번 쓰고 갈게.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혹은 점들의 집합, 그냥 모임이라고 쓸게. 얘를 우리는 9 또는 원이다라고 부를 거야. 평면이면 원이 될 거고 공간이면 9가 될 거거든. 9가 될 건데 우리가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원이나 9에서의 한 점을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정의할 거잖아. 그러니까 원도 그렇고 9도 그렇고 어쨌든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을 갖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제 우리 공간이야. 공간에서 9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 한 점, 중심이 되는 한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임의의 한 점을 딱 잡아가지고 임의 한 점이니까 내가 관계식 찾고 싶으면 x, y, g 이렇게 문자로 놓기로 했지. 그래서 이 거리가 일정하고 싶어. 그 거리를 r로 한 번만 세팅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 b, c에서 x, y, g까지의 거리 x-a의 제곱 y-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뭐가 되면 돼? 거리 r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냥 하나가 더 얹어진 뭐가 만들어진다? 구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똑같이 구의 방정식도 좀만 낮추자. 구의 방정식도 우리 중심하고 반지름을 표준형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표준형 가지고 생각하면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원하고 다른 게 없어서 이렇게만 설명할게.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우리가 전개한식을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지. 일반형이 어떤 꼴이 만들어질 거냐면 x제곱, y제곱, g제곱 이렇게 제곱항 하나씩 나올 거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니까 이렇게 써볼게. x에 대한 1차항이 나올 거고 여기서 y에 대한 1차항이 나올 거고 여기서 g에 대한 1차항이 하나 나오겠지. 요게 r제곱이다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d는 0꼴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지금 이게 개념원리 교재에 132쪽에 나와 있는데 절대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똑같이 g가 하나 추가된 거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지. 원의 방정식에서. 그럼 구도 똑같아. 얘를 표준형으로 작업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뭔가 값이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뭐의 제곱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정리를 다 해서 만들어졌을 때 얘가 r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구의 방정식으로서 의미가 생기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원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 막 개념원리의 공식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서 문제를 풀 거야. 똑같이 할 거고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일반형식을 써야 될 때가 있어. 너네 원에서도 똑같아. 원에서도 일반형식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런 게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고 얘기해. 계속 공부들은 잘 챙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네가 이거는 반드시 일반형으로밖에 못 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원에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너네 일반형 쓰고 그 좌표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됐어. 구도 똑같아. 이 일반형이 필요한 경우가 딱 하나 있거든. 자, 얘는 지금 문자가 A, B, C, D 4개가 있으니까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해. 점 이따가 문제에서 볼 거야. 4개를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일반형을 써줘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자, 그래서 우선 구의 방정식은 요거면 충분하고 넘겨서 지금 133쪽을 보면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좌표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 진짜 절대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할 거라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원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이런 걸 했었어. 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놈의 중심의 좌표가 a, b다라고 이렇게 해보면 얘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접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우리가 접한다 그러면 접선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게 수직이다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 접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a,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다? x축과 접한다 그러면 요 길이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야 돼? 이 길이 지금 뭐냐면 y좌표인 거 맞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1사분면에 그려서 y좌표가 양수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밑에다가도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밑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으면 됐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 평면에서도 똑같이 생각해 볼게. 평면에서 똑같이 만약에 평면하고 접하는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평면하고 접하는 경우.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XY 평면하고 9랑 이렇게 접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시야를 좀 볼 거냐면 내가 이 평면 옆에서 잘 째려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비스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평면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평면이 뭐처럼 보여? 선처럼 보이는 거 맞니?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야.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뭐 9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 이렇게 접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빨리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잖아. 이 9의 중심을 A, B, C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나는 빨리 뭘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심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좌표를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접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Y 평면은 지좌표가 0이었던 거니까 A, B, 지좌표만 0으로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지. 요 길이가 반지름 R인데 이 R이 뭐랑 똑같으면 돼? 지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지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굳이 쓰자면 절대값 C가 되겠다. 얘도 왜 절대값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평면을 기준으로는 세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 위에 세 개랑 아래 세 개로. 그래서 얘도 9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밑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지좌표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다. 외우면 안 돼.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상상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볼게. 나는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XY 평면에 접하는 경우 지금 저 상황이잖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지좌표의 y좌표랑 똑같을 테니까 결국은 여기가 똑같이 세팅이 되겠다. C제곱 이렇게 세팅이 되겠다.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yz 평면에 접하는 거라면 이게 yz 평면이니까 9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x좌표랑 똑같겠네. 그래서 x좌표의 절대값 씌우는 게 반지름이 되겠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외우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럼 두 번째는 축에 접하는 거거든. 이게 항상 훨씬 어려워. 우리 항상 공간에서 평면을 생각하는 것보다 공간에서 직선을 생각하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야. 이것도 외우면 안 돼. 진짜 외우면 안 되고 선생님이 방법을 좀 알려줄게. 우리가 축을 대하는 자세야. 축을 대하는 자세.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X축에 접하는 구를 하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구를 이렇게 그렸어 내가. X축에 나는 나름 접한다고 생각하고 구를 그렸단 말이야. 별로 와닿지 않아.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나 좀 봐. 여기 봐. 집중하라고 멍 때리면 안 돼. 자, 어떻게 볼 거야? X축 이렇게 잘 봐봐. X축을 정면에서 보라고.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보라고. 정면에서 보면 뭐처럼 느껴져? 점처럼 느껴지는 거 맞니? 자, 내가 축하고 접할게요. 축하고 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축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점처럼 빨리 생각을 하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9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X축이랑 9가 접하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상상했던 게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중심이 A, B, C야. 똑같아. 접점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이다를 쓸 거야.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다를 쓸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곳이 접점이 되는 거지. 그럼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X축은 X좌표만 살아남고 다 죽는 거니까 A, 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드디어 뭘 생각할 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을 거 아니야. 계산이라는 게 가능해진 거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루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반지름이 세팅이 될 거야. 이게 x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세팅되어 있잖아. 이거 외울라 그러면 뭐 외운다 하면 뭐 외울 수도 있겠지. x축에 접하는 거니까 x축 빼고 요거 쓰면 되겠다. 그럼 이제 너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거꾸로잖아. x축만 살고 yz가 죽어야 되는 건 이제 미친 듯이 헷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외우지 말고 항상 내가 너네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이 그림밖에 없다. 평면을 보는 관점, 축을 보는 관점 요것만 잘 잡아놓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잘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자, 10번을 볼게. 10번. 자, 구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어쨌든 방금 이제 선생님이 정해서 얘기했는데 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랑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야. 중심과 반지름만 세팅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하고 똑같이 갈 거라고. 똑같이 지금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점 P에서 얘를 그냥 P라고 하고 얘를 5라고 써볼게. P 2,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9를 구해야 돼. 그럼 중심은 알았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반지름이 뭐랑 똑같냐면 중심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거지.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지. 점과 점 사이를 구할 건데 우리 어차피 r 제곱이 필요하니까 그냥 제곱해서 씁시다. 그래서 뺀 거의 제곱이니까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4, 그다음에 뺀 거의 제곱이니까 9 되나? 이렇게. 그래서 r 제곱이 14가 나오겠네. 한 번만 쓸게. 그럼 9의 방정식은 x 3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g 2의 제곱은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표준형만 잘 만들면 될 거고. 자, 이도 똑같이 생각합시다. 지름의 정의가 뭐니? 지름의 정의. 되게 사소한 건데 나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지름이 뭔진 다 알 거야. 근데 정의는 뭐야? 지름의 정의? 뭐든지 정의 안에 모든 말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 지름의 정의 뭐지? 중심을 지나는 선이야. 지름의 정의, 중심을 지나는, 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은 다 지름이야. 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지름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 게 아니라 거꾸로라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애가 지름이야. 항상 중심이 먼저 세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A, B의 중점이 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둘의 중점을 구하면 중심의 좌표는 0,2,2가 되겠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A, B의 길이에다가 2분의 1 취해주면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분 A, B의 길이 구하면 되니까 계산 생략할게. 오늘 좀 갈 길이 멀어서 쓸데없는 계산에 우리 힘 빼지 맙시다. 자, 넘겨서 11번 봅시다. 11번. 이게 요것만 잘 기억해줘. 이런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나만 해놔. 선생님이 이제 문제에다가 체크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에 내가 체크 표시를 하거든.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에 체크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은 반드시 뭘 이용해서만? 일반형을 이용해서만 구할 수 있다. 일반형이 아니라 여기다가 표준형으로 세팅하면 계산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 자,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게 계산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줘. 이렇게 0,0을 주거든. 선생님이 식만 한번 쓸게. 항상 일반형 어떻게 되냐면 x제곱, y제곱, g제곱에다가 ax, by 더하기 cg 더하기 d는 0 이렇게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가 이 4점이 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0, 0, 0 집어넣으면 다행히 d가 사라지네. 그래서 엔간하면 하나 날려줘. 이렇게 날려줄 거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자 110 집어넣으면 식만 쓸게. 110 집어넣을 거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하나 나올 거고 200 집어넣을 거니까 좀 친절하네. 2 집어넣으면 2a 나머지 다 0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0 하나 만들어졌고 그럼 a가 마이너스 2 b는 0이니까 2,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c도 체크가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형으로 나오면 일반형으로 답 쓰고 끝내면 돼. 이거 뭐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271번 하나만 해볼까? 271번. 이런 거 이제 뭐 원에서 했던 기본 문제가 구에서 똑같이 답습된다는 거니까.
강영아 그냥 9가 지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거든 원에서. 그러니까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야. 바로 봅시다. 자, 표준형으로 항상 우리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꿀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g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나 이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거든. 마이너스 k를 넘겨서 여기다가 쓸게. k. 자, 이게 완전주 제곱식 되려면 9 필요했으니까 양변에 9 더하는 느낌으로 여기다 9 더해주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4 필요했으니까 여기다가 또 더해주고, 이거 완전 제곱식 되고 싶었으니까 되려면 1 필요하니까 1 이렇게 더해주면 오른쪽에 이거 세팅이 되겠다. 얘가 r 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항상 뭐보다 커야 돼?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4보다 크면 얘는 9로서 의미가 생기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원에서 했던 거 똑같이 생각하면 될 거고,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어디야? 이게 뭐야? 어디 갔어? 12번을 봅시다.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제일 잘해야 되는, 구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라서 잘 볼게. 일본 안 지웠거든. 봅시다. 자, 9가 xy 평면에 접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래. 우선 항상 표준형으로 빨리 바꿉시다. 표준형으로 빨리 바꿀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a의 제곱, g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 a 제곱이 필요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 4, 5,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얘는 지금 중심이,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이 전부잖아. 중심이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표현은 안 할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인 9가 될 거야. 근데 얘가 xy 평면에 접하고 싶대. 그럼 빨리 우리 평면 어떻게 보자 그랬어? 옆에서 이렇게 봐서 이제부터 평면은 우리한테 뭐야? 선이야, 선. 이렇게 선이 있는 거지.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9가 여기 이렇게 접하고 있대. 우리는 중심하고 반지름만 잘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항상 접점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xy 평면에 내린 거니까 어떻게 된다? g좌표만 0이다. 2, 마이너스 a,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으면 돼? g좌표의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 여기가 지금 길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1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얼마가 되면 돼?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a제곱은 2가 될 거고, 양수를 구해달라 해서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자, 2번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치고 잘 볼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야. 너무 중요한 문제야. 너네가 외우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정리 안 하고 온 거거든. 외우지 않았으면 해서 정리를 안 하고 온 거야.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항상 9는 내가 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한 번만 상상해 보면 돼. 내가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찾고 싶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1,3을 지나려면 빨리 나 봐봐. 딴짓하면 너네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지나려면 무조건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무조건 2사분면에 있어야만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거 맞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무데나 막 잡는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로 어디에 있어야지 세팅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중심에서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들이 다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반지름이 돼야 돼.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니? R, R인? 아니지. 반지름은 양수잖아. X좌표는 R만큼 왼쪽으로 와야 되고 Y좌표는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세팅된다고? 마이너스 R, R로 세팅돼. 조금 팁을 주면 내가 지나고 싶은 점의 좌표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공간에서도 생각을 해봐봐. 공간에서도 생각을 해봐봐. 공간이 이렇게 있어. 한 번만 잘 생각해봐. 내가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간의 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X축이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Y축이 이렇게 있고 G축도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몇 개로 분류될까? 축에 의해서 공간이 몇 개로 분류될까? 8개로 분류된다고. 8개로 분류. 이게 너무 세려고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주면 X좌표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있지. 경우의 수 2가지. Y좌표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있지? 2가지. G좌표도 양수인 거 음수인 거 2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8공간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똑같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1,5,4를 지나고 x, y, yz, gx 평면에 동시에 접하고 싶어. 다시 1,5,4를 지나니까 내가 이거 위치를 한번 점으로 찍어볼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 점을 지나면서 x, y, yz, gx 평면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동시에 접하는 구의 중심은 어디 공간에 있냐면 8개로 분류된 공간 중에 마치 저렇게 생각했을 때 8개로 분류된 공간 중에 x좌표가 양수고 y좌표도 양수고 g좌표도 양수인 그러니까 공간을 생각해보면 약간 오른쪽 위 느낌? 오른쪽 위에 공간하고 있어야 된다.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 구의 중심을 뭐라고 써주면 될까? x좌표도 양수, 그러니까 플러스로. y좌표도 양수, 플러스로. g좌표도 양수, 플러스로 세팅을 해주면 될 거라고. 다시 x, y 평면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g좌표도 r이 반지름이 돼야 되고 g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도 반지름, 그러니까 y좌표도 r이 돼야 되고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도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x좌표도 r이 돼야 돼. 그래서 1,5,4를 지나고 모든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세팅을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어디를 지나고 싶다고? 1, 5, 4를 지나고 싶다고?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5 집어넣고 g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반지름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산은 안 할게. 전개하면 r에 대한 2차식이니까 무조건 2개가 나와. 왜 무조건 2개지? 우리 똑같아. 원에서도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작은 원도 있지만 뭐도 있어. 이렇게 큰 원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항상 2개가 만들어질 거거든. 구도 똑같다라는 거야. 항상 2개가 만들어질 거야. 뭐 접하는 순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2개가 나올 거라서 무조건 2개야. 무조건 2개라서 세팅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가 아니라 내가 팁을 줄 수 있는 거 요 좌표랑 부호를 맞춰주면 돼. 1,5,4 플러스잖아. 다 플러스니까 중심의 좌표가 R 이렇게 잡히면 된다고. 그럼 지금 밑에 273번 문제를 볼래? 273번 문제를 봐봐. 마이너스 1,2,5를 지나고 모든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9의 반지름의 곱을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중심을 세팅하면 되겠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고 g좌표가 양수니까 똑같이 맞춰서 9의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R로 잡아주면 될 거야. 사실 당연히 베스트는 공간을 보는 거야. 내가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음수는 여기다 점선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찍어줘. 이게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다음에 y축의 좌표는 2. 이렇게. g좌표는 5야. 5. 그럼 내가 이거를 공간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정육면체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저 뒤쪽에 오른쪽 위쪽 공간의 구가 이렇게 접하고 싶은 거니까 아, x좌표는 반드시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중심의 x좌표는 요거를 이제 찾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공간을 볼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해보면 좋겠고 13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 13번에 별표를 좀 하나만 칩시다. 사실 선생님이 어제 여기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어제 수업이 좀 길어져가지고 애들이 1시 15분에 끝났거든. 근데 오늘은 1시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 잘해봅시다. 자, 되게 의미가 있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9랑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우선 내가 여기까지만 끊어볼게. 도형까지만 끊어볼게. 도형까지만. 자, 이거는 기하 벡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배우고 있는 그냥 수학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수학 그 자체가 중요해. 그래서 이거 표준형으로 조금 한번 바꿔볼게. 빨리. x-1의 제곱, y-2의 제곱, g 플러스 1의 제곱 넘어가면 4고 6 더해야 되니까 10 나오겠다. 이렇게 나올 거야. 요 9랑 요거와 x, 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도형을 보고 싶은 거잖아. 어쨌든 도형, 그냥 함수, 뭐 곡선 이런 것들 다 뭐니? 점들의 모임인 거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한 번만 해볼게. 얘랑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들의 모임이 궁금한 거야.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는 게 뭐야? 조금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교점인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교점들을 구하고 싶은 거야. 교점이라는 게 뭐지? 둘 다 동시에 지나는 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y는 fx랑 y는 gx라는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점이라는 게 x, y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x좌표, y좌표. 그러면은 x, y가 여기에서도 만족되고 여기에서도 만족된다는 거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소거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고 도치법이 있어. 다 똑같은 풀이야. 다 똑같은 풀이야. 소거법은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 하나 없애겠다는 거지. 그치? 잘 봐봐. 아, 빨리 나 봐봐. 나 봐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너네가 수학이 어렵고 힘든 건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한번 보자. y는 f랑 y는 g야. 썼어? 소거법. 위에서 아래 빼면 y 없어지네. 이게 소거법이지. 대입법. 집어넣는 거야. y가 fx랑 똑같대. y랑 fx랑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 y 대신에 fx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지. 그치? 이게 대입법이야. 도치법 뭐야? y는 f랑 똑같고 y는 g랑 똑같대. 그럼 여기 있는 y랑 똑같으니까 f랑 g도 똑같아야겠네. 그게 도치법이라고. 결국 다 똑같은 풀이거든. 다 똑같은 풀이야. 어쨌든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 동시에 만드는 거니까 뭔가를 없애고 싶은 거라고. 다시 요거랑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도형을 구하겠다는 건 교점이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교점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연립하겠다고. 이 둘을 연립하라는 얘기야.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xy 평면 식으로 뭐지? g는 0. 제타 아니 어제도 똑같아. 할머니 아니라고. g는 0이야. 그치? 0 집어넣어.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둘이 연립방정식 풀겠다고. 대입하면 되겠네. g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어. 그럼 식 어떻게 나오니?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여기 0 집어넣으면 1 넘어가니까 9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뭐라고? 교점들이라고. 여기 도형이야. 지금 교점의 도형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 이게 사실 내가 공통수학 1에서 잘 짚고 넘어왔으면 이게 문제도 아닌 거지. 답은 끝났네. 도형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니까 9파이가 답이야. 자, 정석적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정석적으로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9가 이렇게 있어. 이제 요거 지울게.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9가 이렇게 있어. 9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 1, 2,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XY 평면이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야.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평면을 어떻게 볼 거라고? 선으로 볼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XY 평면이 뚫고 지나간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 상상할 수 있어. 9를 싹둑 잘랐으니까 여기 단면이 뭘로 만들어지겠다?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 정도는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중학교 때 배우기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항상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 자, 내가 원의 중심과 9 위에 한 점을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반지름 루트 10이 되겠네. 루트 10이 되겠지? 원에서 제일 중요한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지름과 원 위에 한 점 잡으면 직각삼각형. 또 하나는 뭐야? 이거 구도 이렇게 지금 내가 평면에서 원처럼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선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에서 제일 중요한 선 하나가 뭐라고?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분 된다. 항상 현은 수직 이등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 항상 핵심이라고. 그럼 지금 요 길이는 얼마야? XY 평면에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바로 할게. G좌표의 절대값 1이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3으로 구해지겠네.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었구나 라고 찾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당연히 저거 볼 줄 알아야 돼. 도형적인 시각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식적인 접근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걸 해석하기라고 부르고, 이게 너희가 지금 이제 하게 될 뭐 미분, 공통수학 1에서 했던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되는 거고,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둘 다 좀 잘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 넘겨서 바로 봅시다. 선생님이 넘겨가는 게 밑에 문제들이 요거랑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거든. 그래서 하다가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질문 잘 하고. 자, 14번 이제 봅시다. 14번 봅시다. 내가 어제보다는 지금 한 5분 10분 땡기고 있어. 9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어제 1시가 넘었었는데, 아니 1시란다. 11시가 넘었었는데 잘 오고 있어. 자, 얘도 봅시다. 똑같아. 진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쳐봅시다. 원 밖의 점에서 원 밖의 점 P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접선을 이렇게 걷어. 그럼 우리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뭐다? 수직이다. 항상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5라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점 P랑 중심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얘는 반지름이 될 거고, 이거는 뭐 두 점이 주어지면 점과 점 사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길이를 우리 뭐라고 정의했냐면 접선의 길이로 정의했지.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로 정의했으니까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왜? 누가 이제 왔어? 빨리. 자, 그럼 원에서 지금 온 게 어디야? 원에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고? 2개 그을 수 있는 거 맞니? 원에서는 접선 2개 그을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9에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지? 9가 이렇게 있어. 원 밖에 점이 있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 무수히 많이. 이 테두리로 이렇게 빙글빙글 다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원의 9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마치 뭐처럼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꽃갈모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니? 이게 뭐야? 원뿔이잖아. 이 원뿔이 뭐라고? 우리 앞에서 배운 2차 곡선을 만드는 원축, 원뿔이 되는 거지. 제대로 자르면 원, 다 까먹어. 비스듬하게 자르면 포물선, 아무튼 여기서 출발한 거다. 그래서 9는 항상 접선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결국 푸는 방법은 원하고 똑같아. 자, 풀어볼게. 마이너스 1, 2, 3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해달래. 빨리 이제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g 플러스 2의 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 5 없어서 9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다. 좋다. 중심의 좌표가 지금 3,1, 마이너스 2네. 그래서 한번 써볼게. 중심의 좌표가 3,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야.
지금 전피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고. 마이너스 1,2,3. 그럼 다 됐지? 내가 지금 요 길이가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겠다. 바로 보자. 루트에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빼서 제곱하면 1이고 빼서 제곱하면 25. 25? 그럼 뭐야? 42? 루트 42? 정신이 나간 것 같아. 42.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33? 42에서 9 빼면 되니까 접선의 길이는 루트 33이 되겠다. 원하고 똑같지? 자, 얘도 그래. 똑같아. 진짜 원하고 다 똑같은 걸 풀어. 너네 안 그래도 공간으로 와서 힘들어서 너네 괴롭히지 않아.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 밖에 점 P가 있는 거야. 원 밖에 점 P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에다가 원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였잖아. 그래서 우리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중심하고 원 밖에 한 점을 연결을 하는 거지. 원 밖에 한 점과 중심을 연결해서 쭉 연장할 거야. 쭉 연장할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선생님이 Q1이라고 써볼게. 이 PQ1이 뭐가 되는 거다? 최소값이 되는 거. 그래서 스몰 m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이 점을 Q2라고 하면 PQ2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접근하겠다라는 거지. 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D라고 세팅을 해보면 여기는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D에서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D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외울 내용이 아니라 원에서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 지금 중심의 좌표가 1,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선분의 길이 또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중심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놈 더한 놈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5라고 해서 5a의 길이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5, 그냥 5라고 할게. 그럼 루트에 x좌표 뺀 거의 제곱, y좌표 뺀 거의 제곱 9 이렇게 될 테니까 아니 계산을 왜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 루트 14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그럼 최소값은 중심과 점 사이에서 반지름 뺀 놈이 될 거고 항상 그림으로 생각해줘. 최대값은 중심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놈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서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한 번만 잘 봅시다. 284번 한번 284, 85, 86, 87 다 볼 거거든. 스텝 2 이게 좀 까다롭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다 보고 선생님이 계산은 좀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다시 풀어봐봐. 한 번씩만 다시 풀어봐봐. 잘 봅시다. 지금 84번 284번 0,2,0하고 0,-3,0에 대해서 PA 대 PB는 2대 3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부피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도형의 부피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도형 찾으라는 거거든. 도형. 자, 자취의 방정식이지. 우리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원하는 자취의 좌표를 x, y, g라고 놓고 관계식 하나만 쓰면 돼. 근데 이거 쉽지. PA 대 PB가 2대 3이야.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거리의 비가 2대 3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루트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양변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서 4대 9라고 하고 쓸게. 이렇게 쓸게. 그럼 결국은 4P B의 제곱과 9P A의 제곱이 같다를 쓰면 그냥 문제가 끝나겠다. 식만 써볼게. 자, 4PB의 제곱이니까 4배에 PB 그러면은 루트 안 써도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y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g제곱 요거랑 그 다음에 9배의 pa 제곱이니까 x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g제곱 요게 같으면 돼. 사실 정리하면 다 그냥 이쁘게 나와. 정리하면 바로 그냥
구의 방식이 바로 나올 거라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이쁘긴 한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너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원에서 했던 거 다 똑같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 아폴로니우스의 원 맞아? 잘 봐봐. PA 대 PB가 2대 3을 만족하고 싶어. 그냥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나만 점을 한 번만 생각해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2대 3의 길이 B를 만족하는 자취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가장 극단적인 점 두 개를 생각을 해보자고. 가장 극단적인 점 두 개. 하나가 뭐냐면 2대 3 내분점. 2대 3 내분점 P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또 극단적인 점 뭐가 있을 거냐면 2대 3이니까 2대 3 외분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점을 Q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저 PQ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다고.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 그럼 구에서도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그냥 좌표가 하나 늘어난 것 뿐이잖아.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면 도형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하거든. 방정식이 필요 없거든. 설령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Q의 좌표랑 P의 좌표를 구하는 순간 요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 요 둘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네. 그럼 지금은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너무 편하지 않을까? 0, 2,0, 0,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가 지금 원점 되겠네. 0, 0,0이야. 맞아? 얘가 2대 3 외분점이 되려면 봐봐. 요 길이 마이너스 딴 건 다 0으로 통일되어 있잖아. 마이너스 3에서 2가 되려면 플러스 5만큼 오면 되거든. 그거를 2배 가면 된다고. 플러스 10만큼 가면 되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얼마냐면 0,12,0이야. 얘는 0,0,0이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0,6,0인 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가 되겠네. 개인적으로 원에서 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계산, 나는 이런 거 하다 실수한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핑계 맞아. 핑계인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계산이 틀리는 건 자꾸 속으로 진짜 하기 싫다.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이 계산을 왜 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네 똑같잖아. 하기 싫으면 틀리잖아. 되게 좋은 방법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보고 갑시다.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어. 부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는 어떻게 되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치? 9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야. 혹시 대수를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 있으면 부피 미분한 게 건널비야. 부피 미분한 게 건널비야. 애초에 부피를 미분한 게 건널비라서 그래. 9의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고. 285번 봅시다. 잘 봐야 돼. 우리 아까 이제 기본 문제에서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거 되게 쉽게 처리를 했어. 그치? 이제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좀 힘들어.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 차원을 올리는 것보다 차원을 내리는 게 더 힘들거든. 되게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4차원을 상상을 못해. 우리 4차원을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차원을 올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차원을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하게 될 건데 기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축을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거든. 좌표를 하나 얹어주면 돼. 내가 2차원에서 3차원 돼가지고 좌표를 3개로 늘렸지. 4차원이 어렵지 않다니까. 4차원? 이거야. 이게 4차원이야. 좌표 4개 쓰면 돼. 4차원에서 뭐라고 명칭을 할 수는 없겠지만 9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겠지. 9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4차원에서 점의 좌표가 일정한 점들에 모임. 쓸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다. 뭐 하나 쓸지 모르겠잖아. 아무거나 그냥 멋있는 거 써. 이게 4차원에서 9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될 거야. 뭐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5차원도 만들 수 있겠지. 6차원, 7차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머릿속에서 그림을 못 그릴 뿐이야. 그럼 봐봐. 차수를 낮추는 건 진짜 힘든 일이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야. 왜 어마어마하게 힘드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좌표를 4개에서 3개로 줄이려면 여기서 쓸데없는 걸 없애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막 없앨 수 없잖아. 그치? 아무거나 막 없앨 수 없단 말이야. 너네 나중에 느낄 텐데 우리가 이제 공간좌표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야. 공간좌표에서 뭘 할 거냐면 평면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게 될 거거든. 그럼 너네 공간에서 평면은 3차원에서 2차원이지. 공간에서 직선은 3차원에서 1차원을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차수를 1개 떨어뜨리는 거, 2개 떨어뜨리는 거야. 뭐가 더 쉽다고? 1개 떨어뜨리는 게 쉬워. 떨어뜨리는 건 힘들어.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되게 심플하고 쉬운데 직선의 방정식은 되게 힘들어. 평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직선 문제는 너무 힘들어. 항상 떨구는 게 힘든 거야. 다시. 아까 XY 평면, YZ 평면, G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괜찮아. 할만해. 근데 이번에는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 그럼 그림으로 상상이 쉽게 안 된다고. 선하고 접하는 관계를 보고 있는 거라서 상상이 잘 안 돼. 그래서 얘는 절대 한 번에 그리면 안 돼. 문제를 좀 차근차근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가 있는데 R이 4인 구가 있어. 반지름 길이가 4인 구가 있는데 X축, Y축, G축에 동시에 접할 때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랐으니까 중심 구하라는 거야. 중심의 좌표 구하면 원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지. 자, 이제 나중에 너네가 센스껏 X축, Y축, G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다 좌표가 똑같아야겠다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얘는 그림을 절대 한 번에 못 그려. 그래서 나눠서 볼 거야. 첫 번째로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본다 그랬어? X축을 빨리 선으로 볼 거야. 이렇게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 X축이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겠지? 그래서 9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내가 지금 9의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이렇게 잡아놨어. 그럼 내가 똑같이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접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접점이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겠다? X좌표만 살아남고 다 죽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 점과 점 사이 거리랑 똑같아야 되니까 루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똑같으면 됐다. 요 관계식을 하나 찾아냈다고. 그럼 똑같이 Y축에 접하는 상황을 또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Y축이 또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9가 접하고 있어. 그래서 9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돼. 바로 해봅시다. 이게 뭐랑 똑같으면 되겠어? 얘가 0, B, 0 그냥 쓰자. 0일 테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똑같아야겠지. 그럼 이제 상상이 되니? G축일 때는 무슨 상황이 만들어지겠어? 여기가 0, 0, C가 될 테니까 얘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또 똑같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루트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앨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도 R제곱이랑 똑같아야 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R제곱이랑 똑같아야 되고 C제곱 더하기 A제곱도 R제곱인 16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네.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가 순환형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 지금 다 얘네들이 8로 똑같으면 되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얼마? 8이라는 거네. 그래서 우리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했잖아. 거리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가? 그래서 답은 루트 32가 답, 24인가? 2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상황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 상황을 좀 잘 보면 나중에는 한 번에 뭘 볼 수 있겠다. 자, 넘겨서 두 개만 더 하고 싶시다. 286번. 자, 286번에 얘도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림을 좀 상상하면 돼서 그래. 그림을 좀 상상하면 돼서. 자, 저놈하고 저 지금 9, 중심의 좌표가 2, 1,2랑 반지름의 길이가 5인 9랑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밑면으로 하고 9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 그리면 별거 아니야. 자, 9가 이렇게 있어. yz 평면이 우리 항상 선분으로 본다. 이제 선으로 볼 거잖아. 직선으로 볼 거잖아. yz 평면이 이렇게 지금 9를 뚫고 지나가. 9를 뚫고 지나가. 그럼 여기에 이제 밑면이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9랑 접하는 원기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딴 거 괜찮고 여기 9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반 나누면 높이가 이 원의 밑면의 중심과 요 윗면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지? 얘 대칭이잖아.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높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디만 보면 되냐면 항상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될 거고 9의 한 점에서 9의 중심에서 9 위의 한 점, 원의 중심에서 원이 한 점 연결하면 반지름이다. 이게 다잖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야. 그럼 이 밑면, 단면의 반지름은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그냥 할까? x좌표가 지금 2잖아. 그래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랑 똑같아야 돼서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루트 24, 21 나오나? 이렇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1이고 높이가 4가 되는 거지. 높이가 4인 원기둥이 되겠다. 그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84파이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림만 잘 상상하면 되는 거고 287번을 선생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할지 말까 할까 하다가 한번 해볼게. 잘 해볼 테니까 한 번만 잘 들어봅시다. 이게 내가 이제 왜 할까 말까 고민했냐면 선생님이 지금 연습 문제에서 실력어 문제를 풀지 말라는 이유가 기하 벡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9를 하고 있잖아. 9를 잘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9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힘든 문제인가를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력어 문제들의 대부분이 9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9 공부하는데 해가 되는 문제들이라서 그래. 얘도 약간 그렇거든. 얘도 약간 그래. 우리 한 번만 해볼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문제도 호흡이 길어서 좀 힘들어. 자, 좌표 공간에 OA가 7인 선분의 원점에서 A까지의 길이가 7인 점 A가 있는데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 여기까지만 끊어볼게. 끊어봅시다. 지금 A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 그리고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는 25파이. 9랑 G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C라고 하겠대. 그때 BC의 길이 구해달래.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우리 문제를 읽어봤잖아.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 아까 그 필수 문제에서 풀었던 거나 연습 문제에서 방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9의 중심을 특정화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뭐 어디 접한다 그러면 내가 9의 중심의 좌표를 좀 특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A의 좌표를 A, B, C라고 둘 거야. 특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A, B, C라고 하고 선분의 길이가 7이라 그랬으니까 저거 먼저 써먹어볼까? 자, 선분의 길이 OA가 7이래. 그럼 내가 뭘 쓸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구나? 49구나? 요거 하나 특정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YZ 평면하고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25파이래. 25파이래. 그럼 얘도 뭐 식을 내가 안 썼잖아. 식을 쓰고 갈까? 쓰고 가자. X-A의 제곱 Y-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 그랬네. 64 이렇게 나옵니다. 9거든. 그럼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 XY 평면은 식이 G는 0이니까 연립하면 된다 그랬지. 집어넣어봐. G는 0 집어넣자고.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C제곱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64 C제곱.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R제곱인데 너네 넓이가 25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5가 되면 되는 거지. 25가 되면 되겠다. 64. 그냥 바로 쓰자. C제곱이 39가 되면 되는 거네. 그럼 지금 이 두 개를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럼 각각은 뭔지 모르겠는데 10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맨 첫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니? 퍼즐 조각 바닥에 쏟고 있는 거야. 나 그냥 무지성적으로 정보 준 거 막 쓰고 있는 거야. 막 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구랑 지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C라고 하겠대.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이 BC의 좌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마지막 정보고 저게 이제 핵심적인 해석이겠지. 자, 뭐 하고 싶냐면 구랑 지축에 만나서 생기는 점이니까 교점을 BC라고 하겠대. 이렇게 하겠대. 그렇지? 그럼 봐봐. B하고 C는 구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지축 위의 점인 거지. 동시에야. 빨리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연립방정식 풀 거라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지축이 뭐야? 지축. 지축식으로 뭐지? 우리 다 했어. 지축식으로 뭐야? 그치. x는 0, y는 0. 요거랑 9랑 연립하면 된다고. 연립이라는 게 뭐야? 없애면 돼. 문자를 줄이고 싶은 거야. 대입하면 되겠네. x에다가 0,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다. 아니? x에다가 0, y에다 0 집어넣을게. 그럼 식을 a제곱, b제곱, g-c의 제곱은 64? 요 식이 나올 거라고. 이게 지금 연립한 식이야. 연립한 식이야. 자, 이제 봐봐.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되지? 이게 문제가 그냥 내 소신인데 여기 지금 지축하고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잖아. 이거 만약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볼 때 정답이 한 5% 올라가. 정답이 5% 올라가. 이게 수학이 갖는 힘이야. 문제들이 그래. 이거 일부러 문제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너는 일부러 문제 지금 이렇게 세팅한 거라고. 어렵게 느끼게. 무슨 생각인지 못하게 되려고.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내가 지축하고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 거야. 그럼 BC가 지축 위의 점이니까 B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볼게. 0, 0, G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거 지금 내가 너네한테 힌트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C의 좌표는 0, 0, G2라고 이렇게 해볼게.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뭐야? 이 식 뭐야? 이 식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식의 이름. 이거 뭘까? 요 식의 이름 뭘까? 이거 뭘까? 자, 내가 그치, 방정식이야. 정확히 하면 누구에 대한 방정식? 지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fx가 뭐야? fx라고 쓰면 뭐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 풀어준 다음에 비슷한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들을 잘 못 풀겠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학원에서 숙제할 때나 그냥 시험 대비할 때는 문제를 잘 푸는데 시험을 보다가 처음 보는 문제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기본기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는 거야. 한 번만 잘 보자고. fx가 뭐야? fx가 뭐야? 자, 머릿속에서 함수라고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수학이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힘든 거야. 나는 그 첫 시간에 그 다항식에서 첫 시간에 너네 막 항차수 이런 거 수업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거기 5분하고 읽어주고 끝내는데 나 거기 3일 동안 수업하거든. 거기만 3일 동안 수업해. 지금 여기서 나랑 그거 수업하는 거 재민이밖에 없지. 재민이 기억하니? 재민아 빨리 잘 봐봐. 자, fx는 뭐냐면 x를 이루어진 식이란 뜻이야. 함수가 아니라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fx라고 쓰거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보통 외국은 다 뭐라고 쓰냐면 px라고 써. 당장 대학교만 가도 px라고 써. 왜? 우리 보통 고등학교 때 뭐만 다뤄? 다항식만 다루지. 다항식 영어로 폴리노미알이야. 그래서 px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px를 보면 와다 다항식이구나. 와닿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fx를 쓰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가수 fx도 사람들이 자꾸 함수라고 부르잖아. fx 함수가 아닌데. 함수가 아니라니까? 함수는 어떻게 해야 함수야? 이렇게 해야 함수야. y랑 x랑 관계가 나와야 함수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뭐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x로 이루어진 식은 0이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여기서 빨리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누가 변수냐야. 항상 누가 변수냐. 저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x를 변수로 쓰니까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축이라고 했으면 여기가 x로 표현돼서 어렵지 않게 애들이 그냥 x를 쓰고 싶었을 거야. x를 구하고 싶었을 거라고. 그럼 지금 우리한테 변수는 x, y, g야. a, b, c는 뭐야? 상수야. 상수인데 뭔지 모르는 거잖아, 아직.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미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미지수야. 아직 알지 못하는 수잖아. 그럼 지금 a, b, c는 상수고 g만 변수야. 나는 이 g를 구하고 싶은 거지. 이 방정식의 해가 G1, G2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G1, G2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저거 풀어야지. 저걸 풀고 싶었던 거야. 그럼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어? 10이라고 알려줬어. 이렇게. 넘어가면 G-C의 제곱은 54. 여기다 이렇게만 써볼게. 이렇게. 여기도 전기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제곱한 게 54니까 여기다 쓸게. G-C는 뿔마 루트 5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G는 뿔마 아이고 이렇게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좌표 하나는 여기다 쓸게. B는 0, 0, C 플러스 루트 54 이렇게 쓰면 될 거고, C는 0, 0, C 마이너스 루트 54라고 쓰면 되겠다. 물론 C가 뭔지도 아는데 지금 문제에서 BC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잖아. 같은 축상이 있지. 같은 축상이 있으니까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다. 그래서 2루트 54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수학을 수학적으로 잘 배워왔다면 막힘없이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 무슨 식인지 좀 짚어나가면서 봐야, 안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아니까 막 풀어 죽긴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길을 안 잃으려면 정확히 잘 보고 가야 돼. 와, 시간 왜 이렇게 오버됐지? 우리 쉬었다 합시다.